자, 식량 문제와 해결이에요. 자, 화학이 우리 식량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지, 자, 제일 먼저. 자, 문제가 왜 생겼을까? 자, 식량 문제가 왜 생겼겠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지.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겠지.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거야, 식량이. 그래,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 인구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 어느 나라들은 자, 인구는 많고 농사는 잘 못 짓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 그치? 그런 게 바로 식량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천연 비료를 썼거든, 예전에는. 자, 천연 비료로 자, 증가량, 식량 증대의 한계가 생겨요. 이게 바로 문제가, 식량 문제가 생긴 원인이야.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잔 말이야. 두 번째, 해결. 자, 해결은 제일 먼저 이거예요. 자, 비료에 3요소가 발견이 돼요. 자, 비료의 3요소는 뭐냐면 질소, 인, 칼륨이에요. 이 세 가지가 비료의 3요소라고. 자, 그러면 왜 비료에서는 저 질소, 인, 칼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야. 땅 속에 저 세 가지는 부족해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저거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식량이 잘 자란다는 얘기야.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게 잘 자랄 수 있는 게 저 세 가지가 꼭 필요해. 알겠죠? 근데 저 세 가지를 막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질소는 우리 공기 중에 78%나 되는 게 공기 중에 질소야. 그렇게 많은데도 저게 부족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질소가 부족하고 인도 부족하고 칼륨이 부족한데 특히 자, 보슈 하버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합성이 돼요. 공기 중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을 했어.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있지. 비료공업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자, 비료공업의 원료라는 말은 암모니아에 질소가 들어가 있잖아. NH3잖아. 여기 질소가 있으니까 비료의 성요소인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아버에 의해서 이 암모니아가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식량 증대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 보시아버라는 사람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이 식을 하나 발견을 해서 N2하고 H2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요 식 하나 가지고 야, 니네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저 암모니아가 합성되기 전에는 식량 증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암모니아를 가지고 비료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매우 많이 증대가 돼서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해 줬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도 받았구나. 자, 그다음에 농기구들이 발달을 하죠.
자, 농기구들이 발달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고, 그 다음에 미래 식량은, 자, 혹시 알아? 곤충을 이용하는 거? 야, 요즘에 사탕 같은 거 속에 벌레 들어가 있는 거 알아? 본 적 있어, 없어? 니네 본 적 없구나. 그거 웜이라고 아냐? 그 조금 이 색깔 약간 옅은 노란색에 이거 우리가 미래 식량으로 연구하고 하잖아. 그 실제로 곤충을 이용한 미래 식량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가 볼 땐 되게 징그럽지만. 근데 곤충은 되게 고단백이고 그리고 지방도 적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먹거리로 이용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연구 중이야, 지금. 자, 이게 바로 식량 문제 해결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먹는 게 해결됐어.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가 있니? 우리 의식주잖아, 의식주. 자, 먹는 게 해결이 됐어. 그러면 입는 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 그게 뭐냐면, 자, 의류 문제와 해결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의류 문제는 왜 생겼느냐라고 한다. 이것도 의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지. 사용량이 급증이 됐죠. 맞아요. 인구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천연섬유가 있거든. 자, 천연섬유라는 거는 뭐 비단이라든지 마라든지 뭐 또 등등등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 어? 면이라는 거, 면, 마 이런 게 있잖아. 이런 등등을 천연섬유라고 해요. 면 등. 천연섬유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힘들고 쉽게 닳아요. 쉽게 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으로 입어도 쉽게 여러 번 입고 벗고 빨고 막 하다 보면 쉽게 헤어진단 말이야. 막 틀어지고. 자, 이게 바로 의류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야. 그러면 두 번째,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어렵게 다른 거 모를 거는 몰라도 되는 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넘어갈 테니까 봐봐. 자, 어떻게 해결했냐면 나일론을 최초의 합성 섬유를 개발을 했어요. 나일론이야, 나일론. 자, 그런데 나일론은 질기고 그 다음에 쉽게 닳지가 않아. 자, 이게 큰 특징이야. 그런데 자, 천연섬유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천연섬유는 흡수성이 뛰어나요. 물을 쉽게 흡수를 해. 근데 합성섬유는 흡수성이 굉장히 나빠요. 자, 흡수성이 굉장히 작다. 자,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자, 천연 염료는 자, 염료라고 하는 것은 비싸요. 비싸고 소량만 생산이 돼. 자, 이런 특징이 있어. 근데 합성 염료의 개발로
다양한 색의 옷감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게 특징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뭐다? 나일론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PVC,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뭐 등등,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은 다 합성 섬유야. 알겠지? 걔네들은 그냥 읽어봐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미래 의류는 기능성 소재들을 이용을 해요. 자, 기능성 소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미래의 옷들은 자, 색상도 있지? 한 가지 색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옷들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떠냐면 자, 옷을 입고 쭉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옷의 한 부분에서는 심장 박동수가 몇 회인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 줄 수도 있어. 이런 거는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미래 옷들이 개발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의료 문제를 해결한 게 뭐라고요?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이 개발이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입는 것도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또 뭐가 나오지? 집이야, 집. 사는 거. 그래서, 자, 주거 문제와 또 해결을 한번 보자. 자, 문제는 왜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 집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지? 맞아요. 인구 급증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건축 재료의 한계로 대형 건물 건축이 불가능했어요. 자, 그 당시에 건축 재료는 뭐를 썼니? 돌멩이, 돌, 자, 진흙 등등을 벽돌같이 만들어서 집을 지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대형으로 못 지어요. 금방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한계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봐봐. 건축 재료가 자재라고 하는데, 건축 자재가 발달을 해요. 자, 그러면 건축 자재, 지금 현재 쓰는 건축 자재는 철근들 많이 쓰지? 건물을 지을 때 철근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렇듯이, 자, 철의 재련이, 자, 철을 얻어냈어요. 굉장히 강하잖아.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철광석에다가 코크스를 넣고 반응을 시켜서 철을 얻어내요. 이걸 철의 재련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자, 석회석을 가열하잖아. 석회석을 열분해 시켜 생석회를 얻어요. 자, 이 생석회에다가 점토 등을 섞은 것이 뭐가 되냐면 시멘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석회석이 뭐냐면 탄산칼슘이 석회석이에요.
알겠니? 요게 석회석이야. 자, 요 놈을 가열을 해. 그랬더니 가열을 하면 CaO하고 CO2로 분해가 될 때 요걸 생석회라고 불러. 자, 저 생석회에다가 점토 등을 섞은 게 시멘트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시멘트에다가 또, 자, 모래, 자갈 등을 섞은 것이 뭐라고 부르죠? 야, 니네 레미콘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차들 봤지? 그치? 자, 요게 요 뒤쪽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서 막 나오는 게 시멘트하고 막 자갈 등이 막 섞여 나오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콘크리트라고 하잖아. 알겠니? 자, 이 콘크리트는 있지. 압축하는 힘에는 강해. 자, 압축하는 힘에는 강하지만 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자, 요게 콘크리트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또 봐봐. 콘크리트를 철근 구조에다가 넣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형 건축물이 가능하지. 우리 아파트들 짓는 게 전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개발이 되냐면, 단열재가 개발이 돼요. 자, 단열재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창문에 우리 유리를 많이 쓰지? 유리가 개발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 문제, 주거 문제에 해결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야. 됐니? 요 정도 알아두면 되네, 주거 문제는. 자, 그러면 이것도 됐죠? 그 다음, 자, 이거 지우고, 이제 뭐가 있냐면, 건강 문제 해결이에요. 자, 건강 문제 해결. 자, 첫 번째,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있어.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뭔지 알아? 우리 약을 최초로 만들어낸 약이 하나 있어, 인류가. 그게 아스피린이에요.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아스피린이야. 그러면 아스피린은 무엇과 무엇을 반응시켜서 얻느냐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을 아세트산과 반응시켜 얻는다. 그래서 얘는 진통제, 해열제 등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스피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의 항생제가 개발이 되지요. 자, 항생제는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어. 페니실린. 들어봤어요? 페니실린? 자, 이건 어디에서 얻어낸 거냐면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학이 영향을 미친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화학이 인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그대로 읽어봐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해서까지 배울 거예요. 자, 탄수화물의 유용성이라고 나와 있어.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이란 뭐냐?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자, 잘 보자. C와 H, O, N, S, P 등으로 구성된 물질이 모두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면 돼. 자,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탄소화물이라고 불러. 그러면 탄소화물에는 다양성을 보자. 자, 첫 번째 탄소화물에 자,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물질에는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니? 생명체. 자, 생명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에는 뭐가 있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등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속에도 이처럼 탄수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에도 있어요. 음식. 자, 음식에 탄수화물 있죠. 밥. 자, 그리고 단백질도 있죠. 고기, 지방, 식용유라든지 이런 게 다 음식에도 들어있잖아. 그리고 자, 우리가 입는 옷 있죠. 옷. 의류, 면, 마, 비단, 합성 섬유 등등등 모든 게 탄수화물이야. 야, 우리 주변에 탄수화물 아닌 것이 훨씬 더 적다. 알겠니? 그만큼 우리 주변에 탄수화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외로 그냥 다 써보자. 그 외. 자,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우리가 쓰는 엄마 언니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의약품이라든지 자 비누라든지 합성 세제라든지 자 그 다음에 뭐 항암제 의약품이죠. 그 다음에 항생제 자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탄수화물 아닌 게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유리는 탄수화물 아니에요. 알겠니? 유리는 뭘로 돼 있냐면 이걸로 돼 있어. SiO2 요거 이게 석영이야. 석영. 여기에는 탄소가 안 들어가 있지. 자 그리고 뭐 철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탄수화물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은 자 탄수화물의 원료는 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원유를 분리하여 얻어낸다.
자,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원유를 분리하는 방법 배웠었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랬지? 그래서 가솔린, 등유, 뭐 석유가스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 이게 원유에서 탄수화물의 원료들을 얻어내요.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의 특징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어.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배워볼까요? 탄수화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자, 탄수화물이 다양한 이유는 자, 탄소는 원소의 14족 원소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 원자과 전자라는 게 나와요. 원자과 전자수. 이거는 뒤쪽에서 배울 거야. 2단원에서. 자,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가 4이고, 자, 다른 원자 4개와 단일 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하나는 있지? 이렇게 다른 4개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단일 결합, 결합선 하나로 표현되는 거를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이 탄소화물이 다양한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탄소는 다른 C와 아주 쉽게 결합을 하거든. 결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다른 원자와 단일 결합도 가능하지만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 결합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사슬형, 고리형의 화합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자, 그래서 거기에 자, 그림이 나와 있죠. 탄소가 이렇게 탄소끼리 막 연결되어 있는데 쭉 일직선으로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사슬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탄소가 막 연결된 곳에서 이런데 탄소가 이렇게 또 결합이 돼 있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가지 달린 사슬형이라고 부르고, 거기 그림 나와 있죠? C하고 C가 이렇게 2개 선이 돼 있으면은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부르고, C하고 C가 이렇게 3개의 결합선이 있으면 삼중결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탄소끼리 이렇게 삥 둘러서서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자,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고리형이라고 불러요. 고리형.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탄소화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네, 그 다음. 그렇다면 탄소화물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을까? 요거를 배워보자. 자, 오늘은 탄소화물의 종류까지 배울 거예요. 탄소화물의 종류. 자, 탄수화물의 종류는 첫 번째, 탄화수소라는 게 있어. 자, 탄화수소는 자, C와 H만으로 이루어진 화물이야. C와 H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모두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탄화수소에는 일반적으로 화학식이 이렇게 돼요. C가 N개면은 H는 2N 플러스 2. C가 N개면은 H는 2N. C가 N개면은 H는 2N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능하거든. 근데 특히 자, 요 두 개는 N은 1이 아님이야. 즉 N은 2 이상일 때만 존재해요. 자, 그랬을 때 CH4 이거를 메테인, C2H6 에테인, C3H8 이게 프로판이라고 불렸던 프로페인, C4H10 뷰테인 이렇게 불러요. 알겠니? 자, C와 H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부른다. 이 탄화수소는 자, 대부분 연소시켰을 때 이걸 대부분은 빼자. 연소 시 많은 열을 발생을 해요. 자, 많은 열을 발생하고 공통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공통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연소식을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봐봐. 자, 그래서 C가 M개가 H가 N개짜리가 탄소하고 반응하잖아. 그러면 M개 CO2가 생기고 2분의 N에 H2가 생기고 여기는 M 플러스 4분의 N개가 더해져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소식이 나오는 거야. 자, 저거 왜 저렇게 되는지. 자, 왼쪽에는 C가 M개지. 그러면 오른쪽에도 C가 M개가 있어야 되는데 CO2는 C가 한 개짜리가 앞에 M개가 나오잖아. 앞에 우리가 개수 맞추는 방법 했었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야. 자, 저렇게 해서 자,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해. 근데 특히 우리 메테인의 특징 한번 보자. 메테인. 자, 메테인의 특징은 얘는 자, 천연가스에서 얻어요. 천연가스 성분이고 우리 가정 연료로 사용하죠. 자, 도시가스야, 도시가스. 자, 도시가스로 공급되는 게 전부 메테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메테인은 자, 물에 녹지 않고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자, 실온에서 기체 성분이고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그러면 얘네들 봐봐. 만약에 자, 우리 가스 경보기를 설치한다라고 할 때 메테인을 사용하는 집에서는 가스 경보기를 어디에 달아야 될까?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는 누출되면 위로 떠요. 그러니까 창문 위쪽에다 설치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물에 잘 안 녹아. 물에 거의 녹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연소시 많은 열을 발생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메테인은 자, 요런 반응식이 일어나. 자, 요렇게.
자, 이런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이 CH4는 가정용 액화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이걸 LNG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자, 버스 연료 시내버스에 자, 압축 천연가스 이걸 CNG라고 불러요. CNG의 성분이에요. 자, 그리고 메테인은 있지. 이렇게 탄소에 H가 이렇게 네 개가 결합해 있는데 얘네들 실제 모습은 있지 정사면체 구조예요. 정사면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거기에 그림 그려져 있어. 자, 가운데 이렇게 C가 있어. 가운데 C가 있고 각각 끝에 꼭지점마다 이렇게 H가 결합한 형태야. 이런 구조. 알겠죠? 자, 그 다음 메테인 넘어갈까요? 알코올이 나온다. 자, 알코올. 자, 알코올은 뭐냐면, 자, 탄화수소에서 H 대신 OH가 결합한 물질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알코올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CH4였잖아. 이렇게 메테인이. 그치? 그거를 H 하나를 없애. H 하나를 없애면 어떻게 돼? H는 세 개가 되지. 그리고 OH를 붙여. 이게 메탄올이야. 그 다음에 C2H6 요게 뭐였냐면 에테인이었거든. 자, H 6개에서 요거 H 하나를 빼. 그러면 5개로 되고 OH 이게 에탄올이에요. 자, 그리고 알코올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쉽게 날아가요. 휘발성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알코올 램프 초등학교 때부터 태우는 거 봤지? 알코올 램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연소시 똑같아. 이산화탄소와 H2O가 발생을 해요. 그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 중에 우리 에탄올 C2H5OH를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자, 에탄올의 특성을 한번 보자. 자, 에탄올은 여기에서 몇 가지만 알면 돼. 자,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만들어져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 자, 포도당을 우리가 이거 집에서 술 만든다 그러잖아. 막걸리. 그치? 이게 에탄올 발효해서 만드는 거거든. 포도당을 발효시킨다. 자, C 6개, H 12개, O 6개가 자, 이게 포도당인데 자, 이놈이 에탄올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이게 에탄올이야.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에탄올은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고 기름과도 잘 섞여요. 자, 에탄올을 물에 녹인 게 바로 뭐냐면 술이야, 술. 술의 원료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응고시켜요. 자,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독, 살균에 사용해요. 자, 그래서 에탄올은 자, 우리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술의 성분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에 사용하죠. 소독용 알코올. 그 다음에 약품의 원료가 돼요. 자, 약품의 원료 등으로 쓰인다. 원료 등. 이거 읽어보면 돼. 자, 에탄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C에 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OH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게 에탄올이에요. 알겠지? 자, 가장 중요한 이 에탄올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카복실산이라는 게 있어요. 카복실산. 자, 이 카복실산은 탄화수소의 H 대신 COOH가 결합한 것을 이거를 우리는 카복실산이라고 불러. 자, 이 카복실산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CH3COOH 아세트산이야. 자, 그러면 자, 카복실산은 있지. 물에 녹아 H 플러스 이온을 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산성을 띈다라고 불러요. 산성을 띈다. 자, 이걸 카복실산의 일반적 특징이야. 자, 그러면 우리 자, 아세트산의 특징 한번 보자. CH3COOH 특성. 첫 번째, 에탄올을 발효, 이걸 산화시킨다고 하거든. 발효시켜 얻는다. 자,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에탄올이 되고 에탄올을 더 발효시키면은 아세트산을 얻어요. 그 다음에 얘는 자극성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에서 4% 용액을, 수용액을 식초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아세트산은, 자, 우리가 신맛이 나죠? 그치? 식초 신맛 나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어, 음료에도 사용하고 의약품 원료 등으로 사용이 되죠. 요렇게만 알아두면 돼. 여기에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자,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중결합이야. 단일결합, 여기가 이중결합. 요렇게. 요 자리에 O의 이중결합이 돼 있는 요게 아세트산의 구조식이라 불러요. 나중에 우리가 저 구조식 그리는 것까지도 다 배우게 돼. 그 다음 자, 카복실산도 끝났네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배우면 오늘 배울 거 다 끝난다. 요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자, 폼알데하이드. 자, 폼알데하이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얘는 HCHO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구조는 HCOH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이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에요. 자극성 냄새가 나.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야. 자, 우리 새집 증후군은 자,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짓잖아. 그러면 벽지 같은 거 바르지? 그 벽지 같은 거에 이 접착제 원료로 쓰이거든. 자, 접착제 원료로 쓰다 보니까 이 접착제에 이 폼알데하이드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를 때 이 기체들이 나와. 근데 건강에 안 좋아. 알겠지? 그 다음에 아세톤. 아세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세톤이야. 근데 이 아세톤은 역시 물에 잘 녹고요. 얘도 휘발성이 커요. 잘 날아가. 그 다음에 유기 용매로 사용된다라고 쓰면 돼요. 자, 얘도 유기 용매로 사용돼요. 여러 가지 물질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매니큐어 지울 때 쓰죠? 그치? 이런 게 바로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유기용매로 쓰인다. 알아두면 돼. 여기까지가 탄소화물의 종류들 배운 거예요. 됐니?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